15분의 경기 시간, 그중 13분 10초 동안 상대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심판은 30에서 26을 기록했고 관중은 숨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옥타곤 위에서 벌어진 것은 경기가 아니라 전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지배, 완벽한 컨트롤. 하지만 만약 이 완벽함 속에 치명적인 구멍이 숨어 있다면 UFC의 문턱을 두드리던 한국 파이터 고석현의 커리어를 흔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약점이 지금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UFC 베테랑 필로를 완벽히 제압했습니다. 그래플링으로 압살했고 타격으로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직후 승자의 미소 대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 남자. 3연속 완승. 그러나 피니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찬양하던 그 순간 본인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완벽한 지배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불길한 진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데뷔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DWCS 다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그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체격, 조용한 표정, 그리고 그래플러라는 흔한 타이틀. 하지만 옥타곤이 닫히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고르 카발칸티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단 한 라운드 내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타임 9분 30초. 그날 이후 UFC는 새로운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컨트롤 머신 고석현. 그리고 그가 UFC 무대에 발을 디뎠을 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판정형 그래플러일 뿐이다. 하지만 그는 증명했습니다. 데뷔전 상대 오반 엘리엇을 3라운드 내내 눌러버리며 압도적 판정승. 타격 수치 101대 18. 그럼에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이번 필로 전 UFC 7전이 베테랑 그라운드 디펜스의 정평이 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첫 테이크다운이 성공하는 순간 모든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라운드마다 같은 그림. 로가 바닥에 누워있고 고석현이 위에서 천천히 압박합니다. 13분 10초의 절대 컨트롤. 상대의 숨소리마저 조절할 만큼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났을 때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스스로를 분석하는 눈빛.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니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서브미션을 더 연습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냉정히 직시한 선언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컨트롤은 이미 완성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UFC의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선 피니시 파워가 필요합니다. 판정으로 이기는 자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챔피언은 상대를 끝내는 자들입니다. 다니엘 코미어가 그 자신조차 이렇게 강할 줄 몰랐을 것이라 극찬했을 때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서도 고석현은 자신만의 숙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약점은 왜 치명적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의 상대들은 문지기였습니다. 생존 본능으로 방어에 집중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랭킹 15위 권, 그 위의 세계는 다릅니다. 샤브캇 라흐모노프, 잭 델라 마달레나, 이안 게리. 이들은 한순간의 균열을 놓치지 않습니다. 컨트롤이 조금만 느슨해져도 하위 포지션에서 삼각 조르기, 오모플라타, 스윙으로 반격합니다. 압박 중이 무리한 파운딩은 곧 역전의 빌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13분 동안 상위 포지션을 유지했지만 필로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상대들에게 생존의 설계도를 제공한 셈입니다. 그는 강하지만 끝내지 못한다. 랭커들이 이런 정보를 읽는 순간 전략은 단순해집니다. 초반 1에서 2라운드를 내주더라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체력을 소모시켜 반격한다. 그것이 컨트롤형 그래플러가 상위권에서 고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고석현은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MMA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안전하지만 피니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상대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진짜 강자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피니시 기술을 배우겠다. 한국 파이터 중 이런 자기인식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승리에 취하고 한계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릅니다. 스승 김동현의 철학, 승리가 아닌 완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이 UFC 초반 판정승으로 비판받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피니시 능력을 갖추며 탑10에 올랐습니다. 고석현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이제 피니시까지 배우면 진짜 위험해진다. 컨트롤 머신이 드디어 칼을 간다. 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팬들도
UFC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파이터, 샤브카색의 가장 위협적인 스타일이라 평가했습니다. 다니엘 코미어와 조로건 역시 방송 중 이 선수는 단순한 그래플러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피니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무리 기술. 그것이 추가되는 순간 그의 스타일은 단순한 컨트롤이 아니라 처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UFC 웰터급은 새로운 괴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석현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타격, 레슬링,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랭커들을 상대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효타 비율, 테이크다운 성공률, 그라운드 컨트롤 타임 모두 체급 내 상위 5%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주목하는 통계는 단 하나입니다. 피니시 0. 그것은 그가 가장 먼저 바꾸려는 숫자이자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팬들은 이제 기다립니다. 컨트롤 머신 이 피니시 머신으로 진화하는 순간을. 고석현의 경기 스타일은 통계적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그는 총 45분 중 33분 이상을 상위 포지션에서 보내며 상대의 모든 공격을 봉쇄했습니다. 테이크다운 성공률은 80%를 웃돌고 그라운드 컨트롤 타임은 평균 11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웰터급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지배형 그래플러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UFC 공식 데이터에서도 드러나듯 피니시율 0%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고석현의 약점을 단순히 피니시 부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경기 내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되 불필요한 교환이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승리를 보장하지만 상위권으로 갈수록 결정력 부족이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FC 해설위원 폴 펠더는 그의 컨트롤은 훌륭하지만 랭커를 상대할 때는 공격 전환 타이밍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니시 능력 향상을 위해 고석현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서브미션 전환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그라운드에서 포지션 유지뿐 아니라 상대가 틈을 보였을 때 즉시 목이나 팔을 노릴 수 있는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훈련 파트너와의 실전 스파링에서는 리어네이키드 초크와 암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서브미션 세트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컨트롤형 파이터에서 피니시 가능한 그래플러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경기 일정에서도 그의 진화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UFC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석현은 2025년 상반기 랭킹 진입권 선수와의 매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 훈련에서 강조한 피니시 능력을 실전에 성공적으로 적용한다면 단순한 판정형 파이터가 아닌 완성형 웰터급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변화가 없다면 강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위권에서는 지금의 스타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번 전환점이 그의 커리어의 결정적인 시험이 될 것입니다. 3경기 3승 0 피니시. 이 숫자는 실패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봤고 이제 그 칼날을 벼르고 있습니다. 옥타곤을 지배하던 컨트롤의 제왕이 이제는 상대를 끝내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웰터급은 진짜 위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 그 새로운 무기의 첫 번째 희생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